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가을에 주민투표에 붙일 예정인 헌법 및 이민 관련 질문들을 제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이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연방정부 간 관계부 장관의 대변인인 가브리엘 브루네시는 스미스 수상이 목요일 저녁 TV 연설에서 앨버타 주민들에게 제시한 9가지 주민투표 질문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수상은 목요일 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앨버타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0월 19일 앨버타주 주민투표에 이민 관련 질문 5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질문들에는 특정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12개월 거주 요건, 앨버타주 승인 이민 신설, 주선거 투표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앨버타주는 2022년경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된 이후 약 60만 명의 새로운 주민을 맞이했으며 이는 인구 증가율 13%에 해당합니다. 이 중 70%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앨버타주의 두 주요 도시인 에드먼턴과 캘거리가 대부분의 신규 주민을 수용했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질 질문 4가지는 헌법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원제 폐지, 연방정부 운영 유급 프로그램 탈퇴, 그리고 관할권이 상충하는 분야에서 주법을 연방법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레이첼 로틀리 전 앨버타 수상과 토마스 루카스크 전 부수상은 스미스 정부의 이민 제한 및 비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접근 차별화 정책을 두고 나치 독일이 사용했던 전술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수상은 이러한 비유는 매우 역겹고 끔찍하며 민주적인 정책 토론을 저해하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캐나다의 12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4% 감소하며 7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감소세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에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소매업종 중 3개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으며 건자재와 가구, 전자제품 같은 가전 소매업 부문에서도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주유소 매출이 일부 감소분을 상쇄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자동차, 가구, 식품, 휘발유 등 국내 소비를 포함하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전체 소비 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특히 휘발유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12월에 0.3% 감소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에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 업체 매출은 1.6% 하락한 18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음료 소매업 부문은 12월 매출이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한편 건자재 판매는 4% 감소했고 가구 가전 소매업 부문은 전월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1월 소매 판매가 1.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해당 수치는 다음 달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지난해 총독 수송에 전년 대비 21% 증가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 총독의 군용기 수송에 298만 8,219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2023-2024 회계연도에 246만 8,760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납세자들은 총독이 애초에 갈 필요도 없었던 터무니없이 사치스럽고 값비싼 여행에 수천 달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납세자들이 여러 차례 지출 억제를 촉구했지만 총독은 납세자와 국회의원들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여행 경비를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리도홀의 지난 몇 년간의 과도한 지출은 국민과 정부 모두의 주목을 받았으며 포스트미디어의 수많은 보도와 의회위원회의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여행으로는 2022년 3월 메리 사이먼 총독의 중동 공식 방문이 있습니다. 이 방문에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약 130만 달러가 소요되었는데 기내식 비용으로 10만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자기 접시에 담긴 비프 웰링턴, 돼지 안심, 카르파초 등의 식사가 포함되었으며 생수 구입에 1,000달러, 오렌지 주스 구입에 221달러, 사과 주스 4리터 구입에 110달러, 레몬과 라임 구입에 526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이먼 총독이 2022년 아이슬란드를 4일간 방문하면서 3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은 이 기간 동안 리무진 비용으로 7만 1천 달러를 썼는데 이는 레이캬비크 호텔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해 총독을 위해 국방부에서 지출된 298만 달러에는 정규직 및 임시직 인건비 150만 달러, 군용기 비용 140만 달러, 인력 수송비 4만 1,557달러, 기타 비용 5만 7,382달러가 포함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구매자들의 실제 상황과는 다릅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1월 평균 주택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판매 부진과 풍부한 재고가 가격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1월 평균 주택가격은 0.3%, 2,000달러 하락한 66만 5,2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 3만 4,100달러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2년 3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가격은 21.8%, 18만 3,600달러 급락하여 약 4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급격한 조정이지만 이러한 하락 압력의 대부분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몇몇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난달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며 9개 주별 주택가격지수지표 중 5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펀들랜드와 퀘벡주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1월 주택가격은 0.8%, 2,800달러 상승한 33만 7,900달러를 기록했고 퀘벡은 1.0%, 400달러 상승한 53만 5천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노바스코샤는 5개 주 중 유일하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곳으로 1.1%, 4,400달러 상승한 41만 7,7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12월의 이례적인 급락 이후 나타난 것으로 하락분의 약 3분의 1을 되돌린 셈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가깝지만 새로운 경기 부양책은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인구 증가라는 요인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사라졌지만 BC주와 온타리오주의 주택가격만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BC주와 온타리오주는 역사적으로 시장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도 이 두 주가 주도했는데 하락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데이빗 애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은 미국 대법원의 광범위한 국제 관세 철폐 판결이 BC주 목재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다른 관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의 판결이 BC주산 목재에 대한 미국의 오랜 반덤핑 관세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비 총리는 이 판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작년 가을에 부과된 10% 추가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법원은 관세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대통령과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의 생각으로는 그 신중한 검토 결과 BC주산 목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애비 수상은 획기적인 판결 이후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선임한 미국 로펌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비 총리는 향후 법적 소송은 확실하게 연방정부의 책임이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BC주는 이를 추구할 것이라며 그들은 침엽수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목재 수출량 중 약 40%가 BC주에서 이루어지는데 BC주의 목재 산업은 수확량 감소와 제재소 폐쇄로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C주 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금요일 판결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추가 10% 관세 부과 계획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제기된 긴 통화 대기와 부정확한 안내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올해 세금 신고 기간은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웹사이트 단순화와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온라인 계정인 마이 어카운트 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이제 납세자들은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미납세금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름, 연락처, 주소, 은행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 접속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계정이 잠겼을 때 예전처럼 전화를 걸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보안 질문을 통해 스스로 접속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도 우편으로 인증번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세 통지서를 종이로 발송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 콘텐츠 역시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상담 서비스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24시간 생성형 AI 챗봇의 상담 주제를 확대하고 기존의 노후 시스템은 종료했습니다. 상담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3시간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상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대비해 1,500명의 상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500명이 근무 중인 콜센터 규모를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상담의 정확도와 응대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가 집중되는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을 운영합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리얼 캐네디언 슈퍼스토어가 캐나다산 제품 표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열을 했다는 이유로 $10,000,000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FIA는 이번 벌금이 해당 용어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 용어는 캐나다산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FIA는 캐나다산 제품 라벨을 부착하려면 식품 자체의 주요 원료가 캐나다산이어야 하며 가공 과정과 노동력의 거의 전부를 캐나다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최대 2%까지만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판매용 제품 생산 과정에서 캐나다산이 아닌 구성 요소의 예로 향신료, 식품 첨가물, 비타민, 미네랄, 향료 제제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은 종자, 비료, 동물 사료, 의약품을 포함한 수입 농업 투입제를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재배된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CFIA는 포장재가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조달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이 캐나다산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FIA가 제시한 한 가지 예는 캐나다산 제품이라는 표기를 승인받은 오트밀 쿠키입니다. 이 오트밀 쿠키는 캐나다산 귀리, 강화 밀가루, 버터, 꿀, 우유를 사용하여 캐나다에서 제조되었으며 수입산 바닐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된 밀가루에는 캐나다산이 아닌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CFIA에 따르면 식품이 캐나다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제품의 마지막 실질적인 변형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일부 재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산과 캐나다 제품의 차이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중 37%는
캐나다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23%는 캐나다 제품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40%는 특별한 선호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